안녕하세요. 결혼할 수 있을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기획하고 있는 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시네카울 데뷔작 리뷰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컨텐츠는 감독님, 배우님들의 데뷔작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는 저하고 패널분하고 같이 진행을 할 텐데 패널분 자기소개 스스로 해주시죠. 네, 15년 차 카피라이터 최영훈입니다. 네, 최 선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 말고도 또 다양하게 채널에서 운영하는 컨텐츠들에 많이 출연을 하실 거라서 통칭 최 선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인데요. 조만간 개봉하는 영화 중에 사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성기 배우님이 출연을 하시는데 이 안성기 배우님의 데뷔작으로 바람 불어 좋은 날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안성기 배우님의 작품은 1957년에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어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황혼열차를 구할 수가 없어서 80년대 작품들 중에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 감독님의 작품이고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980 영화죠. 80년도 영화고 한마디로 원숙했던 절정에 다다랐던 40대 배우들과 시대의 아이돌들이었던 20대 초중반의 배우들 그리고 30대의 감독들이 만든 영화인데요. 그 시대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 세상에 속고 그렇지만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서울 변두리의 새 청년의 이야기를 비교적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났잖아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짧게 저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 선배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영화를 봤을 때 주인공의 시점을 세 남자가 아니라 거기에 출연하는 이제 여성들로 다 했어도 청춘들의 고된 삶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더 그게 센세이션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엄청 편집이 빠르고 이래서 영화 전개가 엄청 빠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반으로 갈수록 영화가 인생 자체를 담는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루즈하게 느껴졌어요. 선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시기에 이제 히트한 영화들이 이제 이장호 감독님이나 배창호 감독님의 영화들이 이제 몇 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영자의 전성시대, 뭐 별들의 고향 이런 영화들이 있죠. 저희가 잘 아는 네, 아니 이제 근데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상경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애환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경우는 아까 민우 씨가 얘기했던 여성의 입장에서 담아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80년대에 어울리지 않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80년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군사정권 시대가 막 열렸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에로 영화의 시작이었고 멜로 영화의 시작이었거든. 그래서 이 이장호 감독의 이 영화 어느 영화 장르로 분류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리얼리즘 같아요. 하긴 이게 좀 드라마틱하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또 막 야한 장면이 없고 이러진 그렇죠. 않았었어요. 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장호 감독의 알선 시대 감각 이게 아직은 살아있을 때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앞에 부분이 이제 좀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시대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압축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러 직업을 전전해서 이 세 사람들이 한 동네에 정착하게 된 그 과정까지를 쫙 보여준 거죠. 그것까지 이렇게 서사로 쭉 보여주면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초반에 다 보여주고 실제로 본편은 그 조그만 동네에서 벌어지는 서사가 그게 본편인 거죠.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사적으로 표현됐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보면서 다큐에 가까운 듯한 느낌도 약간 받았었어요. 너무 이 사람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인생 스토리를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현대의 스토리 라인이나 뭐 구성에 익숙한 저에게는 조금 많이 루즈하게 느껴진 영화였거든요. 보면서도 한 번에 보지 못하고 막 여러 번에 끊어서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했다는 말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걸 보진 못했죠. 근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영상 언어도 이제 언어잖아요. 근데 말의 속도나 말의 쓰임새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의 영화 언어 편집 빠르기는 그 시대의 가장 첨단이었던 거죠. 그거보다 더 빠를 수는 없었어요. 그 시대에. 초반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로 치면은 배급사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모션 나오고 무슨 영화 제작사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영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엄청 이거 깔끔하다, 심플하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컷 편집이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이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너무 단호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몽타주 기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생뚱맞게 앞쪽으로 훅 날려버린다든지 그리고 뒷이야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초반에 컷 편집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롱테이크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더빙 싱크로율도 굉장히 안 맞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후시 녹음이었다는 거죠. 혹시 뭐 그러니까 이제 장군의 아들 뭐 원까지도 아마 후시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90년 중반에 들어와서야 이제 이게 동시 녹음이 실현되거든요. 영화에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사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삭제했다는 용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제 민우 씨가 느꼈던 이 부분을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장호 감독은 과감히 빼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몇 장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주인인 김인문 씨의 이제 부인이신 김영애 씨가 돌아가신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왜 돌아갔는지 설명을 안 아팠었는지 네. 그 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네. 그냥 전화를 갔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어느 날 네. 딱 갔는데 그렇죠. 없어. 왜 없어요? 죽었어. 그리고 이제 뭐야 이게? 그 동네에 매일 오시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내 땅 돌려달라고. 네. 이분에 대한 서사도 없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저분을 왜 등장시킨 그렇죠. 건지 저는 맨 처음에 막 그런 생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떻게 보면 메커핀 같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은 장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 과거의 서사들은 여러 가지 격가지들을 다 엮어서 쫙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대하 소설처럼. 근데 이 영화의 원작이 이제 단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컴팩트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고 영상적으로도 불필요함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점프된다는 느낌들이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단호해서 날 것 같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이야기들의 사람들의 시선을 뺏기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용해준 제작자나 편집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거를 받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러면은 그런 감독의 결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다 수용을 하고 진행을 했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용기 그러니까 결단이고. 제가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 이장호 감독이 그때 35이었거든요. 그리고 배우도 주연 배우 남자 배우 3명이 2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여자 배우 3명이 20대 초반. 그리고 조 감독이 이장호 감독님의 이제 조 감독이 배창호 감독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30대 사람들이 20대 주역을 데리고 40대 배우들을 조연으로 써서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40대 배우들이 30대 감독의 말을 믿고 그 영화에 출연해줬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 당시 80년대의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작자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 그 35살 먹은 감독에게 선뜻 돈을 대줬고 20대 초중반의 배우들을 데리고 영화를 할 수 있게끔 허락해줬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게 에로 영화도 아니었고 방공 영화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사회 고발적인 리얼리즘 영화에 가까운 영화를 그렇게 제작하게 해줬다는 거.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봐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영화들이 삭제되고 검열을 당했는데 이 영화에서 삭제된 장면이 딱 한 장면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박안서 소설가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옹호하셔가지고 딱 한 장면만 삭제된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거의 무삭제본에 가까운 영화다. 이렇게 사회 현실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저는 제가 87년생이다 보니까 87년, 88년생 이렇게 딱 보니까 어렸을 때 안성기 배우님을 이제 처음 본 영화가 저는 투캅스였어요. 엄청 재밌게 봤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안성기 배우님의 영화를 챙겨본 건 아니었지만 보는 영화마다 안성기 배우님이 이제 함께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챙겨보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 데뷔작은 제가 뭐 알지도 못했었고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영화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선배님은 이 안성기 배우님 캐릭터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덕배의 캐릭터가 덕배의 이제 주인공이에요. 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덕배 춘식이
길람인가? 네, 세 명이 네. 나오는데 이 세 남자 모두 공통되게 욕망 앞에서 좌절을 해요. 자본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또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욕망들이 좌절을 받죠. 그래서 그 좌절 속에서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군대를 가르고 남아있는 이제 덕배가 그 춘순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희망을 갖고 살자 이런 이제 여지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덕배의 아이콘 상징이 그 시대를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낸 방식 그거를 대변하지 않나. 제일 대표적인 네. 삶을. 왜냐하면 이제 덕배가 그 사장님의 불륜을 보고 막 소리치는 아이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원래 말을 이렇게 더듬었던 게 아니다. 근데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침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도 말 더듬을게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됐고 들어도 안 들은 척 해야 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지만 그 시대를 무난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80년대가 어땠는지 잘 그렇죠. 모르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뭐 짧게 얘기하면 80년대 이제 아시다시피 군사 정권 2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전두환 정권이 이제 막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수많은 언론사들이 통폐합되고 그다음에 뭐 김구 족친이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광주 사태도 있었고 삼엄한 시대 상황 속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 해야겠죠.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살든지. 근데 안성기 선생님이 연기하신 덕배의 평화는 그 조용함으로써 얻어진 평온한 일상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겠죠. 예. 저희 부모님이 딱 그 안성기 배우님이 연기하신 덕배의 삶을 사셨던 건 아닐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뭐 할 말 안 하고 이러신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를 낳고 제 동생들을 낳고 키우신 거 보면 아마 그런 삶을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지. 이게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봤으면 더 공감이 됐을 그럼요. 그런 네. 영화네요. 얘기해봐야 되는 게 덕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춘식이나 아니면 길람이나 아니면 뭐 여자 배우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캐릭터들 가운데 이제 선배님 눈에 띈 혹은 선배님이 좀 더 마음이 간 그런 배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웰컴 호텔 네. 길람인가요? 저는 그 마인드가 엄청 그 시대에 답지 않고 엄청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막 벌써부터 막 창업하고 막 성공하겠다. 뭐 그 시대 뭐 깜둥이, 뭐 백인, 뭐 무슨 나카무라상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왕서방도 오케이. 예, 막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슬로건을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자체가 아, 이 사람이 엄청 센세이션하다, 엄청 미래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길라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근데 저는 길라미의 그 얘기를 보고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슬펐어요. 길라미가 원했던 그런 열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 왜냐면 우리 여전히 비극적이다. 편견을 갖고 있고 네, 그렇죠.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아직도. 네, 아직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실 춘식이야 이제 김 회장님이었는데 춘식이가 원했던 세상도 아직도 안 왔고 면도칼. 네, 김 회장님이 원했던 세상도 아직 안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춘식 씨나 김 회장님이나 아직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되고 김 회장님처럼 나이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사람도 눈치 안 보고 마음에 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자본의 불균형이나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상당히 주저했던 거죠. 근데 그 주저함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는데 주저하고 사랑을 제대로 하는 걸 못 배우지 않았나. 근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걸 배우기엔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나. 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차근차근히 뭐 인권이라든가 뭐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휴머니즘이라든가 뭐 연민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정서적인 것들을 쌓아온 상태에서 소위 이제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이렇게 같이 커야 되는데
뭔가 갑자기 확 큰 상태에서 때를 보니까 여전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출식으로 적어왔지만 길라미르의 그런 이상향은 아직 오지 않았다.